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순서는 오늘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리플,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을 보고 그 다음에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시간봉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볼 건데, 지금 잠깐만요. 일단 이 이평선을 15이평선으로 이제 고쳐보면요, 4시간봉에서 잠깐만, 왜곡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4시간봉에서 지금 이때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위치가 이때와 같은 위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11,700까지 찍지 않고 지금 이제 옆으로 누웠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이 15이평선 닿은 이후에 4시간봉에서 15이평선 닿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5월 11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15이평선 좀 있으면 이제 만나겠죠. 15이평선 만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목표치가 제가 11,700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고점, 작년 2월달 그리고 이제 3월달 이 고점인 11,700달러 11,700달러까지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1,700달러까지 터치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15이평선 50, 그 다음에 120, 이런 이평선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벌어져 준 상태에서 이제 상승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전에 그 막걸리 17년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같이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평선을, 제가 이번 상승은 20주평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주평선이 이렇게 각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대로 일단 제가 이렇게 선을 추세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추세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막걸리 17년사님이 2주 정도 빠르게 조정을 받고, 그러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1,600만원 이제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렇게 진행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지금 이제 20주평선 올라오고 있는 20주평선과 보시면 지금 이제 이때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면, 이때요, 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터치해 준 이후에 이렇게 빠지고 11,700에서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나오고 다시 눌러주죠. 눌러주는데 여기서 6,000달러까지 눌러요. 6,000달러까지 눌러주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6,000달러까지 빼기는 뭐 쉽지 않지만, 이때 보시면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꾸로 본다라고 하면요, 올라오고 이제 눌러주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11,700 찍고 눌러주고요. 눌러주는 깊이는 지금 뭐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8,300달러, 그리고 아까 이제 막걸리 17년사님 의견 이야기를 해보면 한 7,500달러,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이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돼서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조정을 받을 때 알트코인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그럼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저는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안 올라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않고 비트코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도 그대로 홀딩한 상태에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들 별로 원하는 BTC 마켓 고점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홀딩 물량만 갖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교체 물량, 비트코인 갖고 있던 거에서 교체 물량은 다 교체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차피 홀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지든 더 오르든 그대로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는 물량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 20주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라인,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자리요, 이때 이 고점 역할을 했던 이 자리가 지지라인. 그래서 2주 정도니까 뭐 7월 초쯤 되겠죠. 7월 초쯤 될 겁니다. 7월 한 뭐 7일에서 10일 정도, 이때쯤에 뭐 7,500달러까지 해서 20주평선과 얼추 이제 만나는 지점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 조정 준 이후에 그럼 이제 1파 상승, 2파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진행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빠른 타이밍에 올라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꼭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20주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옆으로 누워주면서
기다려 줄 수도 있어요. 이때처럼요. 조정 자체를 이때는 뭐 사실 주봉상 음봉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가격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좀 약간 민망할 정도로 그냥 기간 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보시면 9,000달러 찍고 7,600달러까지 빠지긴 했지만 이 고점 처음 고점과요. 처음 상승했던 이 고점이 이 저점으로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걸 뭐 그냥 기간 조정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두 가지 형태 다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이 조정이 20주평선까지 눌러주면서 갔는데 이번 이 음봉은 이 주봉상 이 음봉은 20주평선을 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어찌됐든 오늘 흐름과 이제 뭐 내일 흐름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5이평선 4시간 봉에서 15이평선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고요. 11,700달러 터치해준 이후에 그때 이렇게 다시 한번 15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가격 조정을 주든 기간 조정을 주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요.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알트코인들은 거의 뭐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을 볼 때 그 위치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보라고 했잖아요. BTC 마켓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알트코인이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성장을 하는 알트코인인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7년 저점, 2018년도 저점이고요. 그다음 2018년도 저점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2019년도 저점이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요. 2018년도 저점과 이제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리플 같은 경우는 저점을 꾸준히 높였다.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훼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훼손하지 않고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쌍봉 찍고 우리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한번 큰 상승을 해주고 쌍봉 찍고 빠지는 그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지금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승 나올 자리만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2만 사토시를 얘기했는데 그 2만 사토시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만약에 10,000사토시만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20,000사토시까지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실 뭐 반나절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냥 반나절에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지금 일단은 10,000사토시를 넘어가 주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10,000사토시를 넘어갔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치는 14,000사토시입니다. 이때 14,000사토시고 그 다음 이제 20,000사토시예요. 20,000사토시이기 때문에 10,000사토시만 돌파가 되면 그때 이제 20,000사토시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 에이다를 볼게요. 에이다도 보시면 어찌됐든 저점을 높이는 종목이다. 2017년도 저점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저점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900사토시요. 900사토시고 지금 이제 900사토시를 터치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19년도는 900사토시 위에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이제 920사토시 그리고 이 라인이 800사토시 저점이 800사토시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제 900사토시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800사토시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도 어쨌든 저점을 높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에이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이다의 그 BTC 마켓 고점은 일단 2018년도 이때 이제 4월달, 5월달 고점이 4,240사토시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900사토시니까 BTC 마켓에서 한 4배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5,000사토시입니다. 이때 5,000사토시가 이렇게 지지받고 빠진 이후에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에요. 5,000사토시
그리고 이제 6천, 뭐 그 이상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4천, 5천, 6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고 일단 4천 사토시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두는 겁니다. 그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4천 사토시를 넘어갔다 라고 하면 그때는 4천, 5천, 6천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트코인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4천 사토시까지는 도달한 이후에 5천 사토시까지 갈지 6천까지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가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4천 사토시 오고 그 다음에 뭐 4,500까지 올라오다가 빠진다라고 하면 나머지를 정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물량을 최소화해서 뭐 3분의 2 있다라고 하면 3분의 2 물량을 정리를 해주고 3분의 1 물량만 남겨놓는다거나 라이트코인처럼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나머지 물량을 정리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보겠습니다. 뭐 차트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옆으로 누우면서 눕다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니까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에이다도 그렇고 리플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아래로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에이다도 그렇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가 상승을 잘 해주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주면서 다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7년도 저점이고요. 밑에 있는 게 죄송합니다. 2017년도 저점이 이제 위에 있는 겁니다. 위가 가격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94,000 사토시요. 94,000 사토시가 2017년도, 2018년도 저점이고요. 2019년도는 2017과 2018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현재 75,000 사토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86,000 사토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봤던 에이다랑 리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어찌됐든 저점을 낮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무조건 저점을 낮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주는 BTC 마켓에서 성장을 해주는 종목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진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담으시고 거기서 이제 물량을 너무 많이 담으시는 건 좀 이제 비추라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종목들은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목표치를 정한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 2018년도 초 이 고점이 41만 8천 사토시입니다. 41만 8천이고 현재가 이제 86,000이니까 한 4배 정도 4배 정도 이제 5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배, 5배. 그래서 지금 BTC 마켓에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 빼고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제 바닥에 있는데 이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들 대부분의 이제 목표치가 한 3배, 제가 이제 보니까 대략 3배에서 5배 정도, BTC 마켓 기준으로 3배에서 5배 정도가 목표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종목별로 다 설명을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대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고 뭐 BNB도 이렇게 있지만 그런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3배에서 한 5배 정도로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론 볼게요. 트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7년도 저점 그리고 2018년도 저점이 보시면 254토시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저점이 지금 보시면 314토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매년 저점을 꾸준히 높였어요. 매년 저점을 꾸준히 높였기 때문에 트론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는데 지금 이 모습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알트코인들과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트론은 이제 올해 초에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64토시까지 올라왔는데 작년 2018년도 고점은 1000사토시예요. 1000사토시. 그래서 일단 2019년도 고점인 1000사토시를 이제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최고점 2017년도 말은 2000사토시예요. 그래서 일단은 1000사토시를 목표로 두시고 1000에서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에서 지금 보시면 이때 윗꼬리 빼고 본다라고 하면 1300사토시입니다. 그래서 윗꼬리 빼고요. 1300사토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윗꼬리까지 본다라고 하면 2000사토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사토시 기준으로 잡으시고 1000사토시에서 분할로 매도한다. 1000, 1300, 그 다음에 2000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시고 만약에 내가 1000사토시를 넘어간 이후에 1300을 도달하지 못하고 빠진다. 근데 도미넌스 차트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머지 물량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들 설명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 트론도 보시면 지금 340사토시고요. 1000사토시니까 한 3배 좀 넘는 거잖아요. 3배로 보면 되고 만약에 1300사토시라고 하면 한 4배 좀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트코인이 이렇게 트론이라든가 뭐 에이다 이런 것처럼 3배에서 한 5배 사이로 보시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잘 모르시겠으면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목표치 잡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 이 언저리에 이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시간이. 제이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의 움직임, 메이저 알트들의 움직임 봤을 때 가능한 한 가지 가정, 조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CJ님이 여러 가지 가정을 써주셨어요. 조정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은 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있을 것인지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은 있으되 짧게 얕게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짧게 이제 깊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길게 얕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봤어요. 아니다,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는 애처럼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뭐 가정을 여러 가지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AI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정을 하고 거기서 확률상 가장 높은 걸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을 뭐 그때 이제 AI 차트 보면 검정색 실선으로 그리고 변동폭을 이제 그려준 걸 본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단기간에 깊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 막걸리 17년사님 써주셨던 것처럼 뭐 2주간에 7,500달러까지 찍어주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 아니면 이제 옆으로 그냥 누우면서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을 받는 흐름,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 예상을 해봤는데, 그렇게 예상을 한 다음에 내가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내 전략을 펼 것인가,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정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란 가정들 사이에서 비중을 조정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확률이 어떤 게 확률이 높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이 확률이 높을 거다. 그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 것인지, 그렇게 내가 비중 조절을 하는 게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예상대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홀딩 물량만 남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뭐 비트코인을 추가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오연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때가 되고 있다.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 해밀리. 그래서 이제 CJ님이 굉장히 재미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이태리 타올 들고. 그래서 이제 이태리 타올이 실제 있습니다. 이 때가 된다는 이태리 타올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아마 그 어디 대기업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이태리 타올에 이렇게 이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처럼 실제로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지금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 차례가 되면 그때 때를 밀면 되는 거예요. 때를 밀면 됩니다. 그래서 때밀리 하시면서 때를 벅벅 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가 있어야 밀죠. 때도 많아야 미는 맛이 일품인데 말이죠. 럭키짱님이 써주셨고, 예, 때밀리 금은동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안 올라간다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매도할 것인지 그 계획만 잘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은님이 제가 이제 이거 사이트를 알려드렸었는데 예전에 이게 지금 보시면 그 미국 부채에 나와 있는 사이트고요. 22조 달러입니다. 22조 달러.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계산해보면 1년에 1조 달러가 빚이 증가하는 겁니다. 1년에 1조 달러가 증가하고 그 1조 달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시간에 빚이 1000억씩 늘어나요. 1000억씩. 그래서 이 1000억씩 늘어나는 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이 달러는 없어져야 된다. 가치가 어디론가 저는 이전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에서 여기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월드 클락 가면 각 국가별로 채무 비율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이제 44.844 GDP 비율 대비해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리고 만약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타겟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타겟은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상황에서 전 세계 어떤 경제 상황은 한 차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러면 피해를 덜 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내가 얼마나 피해를 덜 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국도 이제 빚이 만만치 않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와 같이 빚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다음으로 한 가지 이제 더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이제 클릭을 해보면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빚이 얼마였는지. 그래서 2008년도만 해도요. 보시면 10조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10조 달러. 근데 지금 2008년도에서 10년, 11년이 되면서 22조 달러까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으로 가보면요. 빚이 29조 달러, 거의 이제 30조 달러 육박합니다. 2023년으로 딱 갔을 때 오늘 날짜로 가면 29조 달러, 거의 이제 30조 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 빚은 줄지가 않는다. 이 빚은 줄지 않고 결국에 이 줄지 않는 이 빚을 없애기 위해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가치가 어디론가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된 달러의 가치가 이전된 그걸 가지고 빚을 갚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빚을 갚고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사이트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비트만 오르니 이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트가 태초이고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비트를 통해 알트를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비트가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게 현재 이 시장 시스템입니다. 비트가 온리 원이고 유일하게 살아남을 코인이라 비트만 오르고 알트들이 비트를 추종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냥 현재 과도기 코인 시장의 시스템이 이런 것 뿐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도 비트의 목적이 있듯이 알트들도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마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은 오르지 않고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은 다 이제 꽝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없어질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꾸준히 BTC 마켓에서 성장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알트코인들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써주셨던 것처럼, 오예님 써주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됩니다. 예, 다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 이제 여러분들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제로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제로드님이 써주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 비트맥스에서 지금 이제 마진 거래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안 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렸는데, 물론 난 실력이 있고 충분히 이 시장에서 마진 거래를 통해서 내가 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게 그 비트맥스가 얼마나 불리한 게임인가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펀딩피라는 게 있다. 롱이 숏한테, 숏이 롱한테 이렇게 펀딩피를 주는데,
비율은 이제 보통 본인이 매매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0.1%에서 0.01%고, 이 펀딩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펀딩피를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비트맥스를 보면, 그 숏과, 롱이, 이게 항상 비율이 일정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숏을 친 사람이 누군가 롱을 쳤을 때만 숏을 칠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그 숏을 친 비율과 롱을 친 비율이 똑같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쇼 차트를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냐면 롱 비율하고 숏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나머지 비율을 누가 그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인가, 그거를 비트맥스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ELW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LP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약간 프리미엄을 붙여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심할 때는 그 프리미엄도 많이 받고,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그 이더 그 ETF 상품 거기서 보시면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피를 받는 거예요. 걔네들이 피를 받고 거기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자신들이 포지션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비트맥스에서 개인들 간에 어떤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 유동성을 따로 공급해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신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거래소라든가 다른 현물로 아마 리스크 관리를 할 겁니다. 걔네들이. 그러면 그 비용을 그 사용자들한테 이제 받는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받고 그 숏과 롱 비율에 따라서 어떨 때는 롱한테, 어떨 때는 숏한테 그 펀딩피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손해를 안 본다는 거고요. 그 펀딩피가 얘네들의 이제 수입인 겁니다. 짭짤한 수입인 거고, 그만큼 그 프리미엄 수익을 계속해서 거두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항상 그 프리미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가격이 변동되면서 그 변동성에서 일정 부분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든 발행사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챙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들, 그런 금융 상품들과 같이 이런 펀딩피가 있고, 이런 펀딩피로 인해서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결론은 마진 시장이나 통틀어 옵션 시장은 쉽게 접근 안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은 매수만 잘하면 되는 매매 기법을 세우시면 되기에, 많은 경우의 수와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옵션 시장은 접근 자체를 조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원대 시절 리플로 수배 수익을 올렸었던 몇 년 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물에서도 산술적 적용한 매매 기법들을 잘 세우시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경험을 말씀드렸고, 일단 이렇게 뭐 옵션 거래를 하든 뭐 선물 거래를 하든 레버리지 있는 상품을 쓰실 때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철저하게 해야 되냐? 내가 그 비율, 레버리지 쓰는 것도 철저하게, 그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항상 극단적인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금 관리까지 될 때만이 그 이 레버리지 있는 상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무조건 깡통이에요. 이거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상품을 제로님이 투자를 하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수익을 낸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아마 그냥 이렇게 현물로 거래해도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옵션 매매한 거는 이렇게 그냥 방향성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차익 매매를 한 거예요. 그냥 방향성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건 어떻게 보면 그 뭐였죠? 지금 비트맥스가 하는 거래와 비슷한 걸 한 겁니다. 오히려 비트맥스가 한 거래와 같은 그 프리미엄을 먹는 거래를 했던 거예요, 저는. 예, 다음으로 이제 제이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이문님이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삼성 미국 갤럭시 S10 폰에 블록체인 지갑이 출시가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백서 출시에 뒤이어 삼성도 파도를 피우겠다,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삼성에서 갤럭시 S10이 미국에 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있는 코인들,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들도 보이고요. BAT, 뭐 어거, 레이븐, 체인링크, 뭐 파소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메이커 스테이블 코인들도 보이고, 펀드엑스, BNB, 코스모, 오미세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로엑스, 엔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뭐 이거는 일단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은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제 지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 지갑에서 그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뭐 엔진, 그때 이제 엔진 지갑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갤럭시 S10을 사게 되면 갤럭시 S10에서 따로 진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갑 서비스를 해주는 앱에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좋은 정보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박빌부님이 일단 목표 사토시까지 오든지, 잠깐만요. 일단 비트가 올라 알트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현 포트폴리오에 비트 비중이 적어서 교체를 하려는 충동이 드는데 방송 보고 마음을 잡습니다. 목표 사토시까지 오든지 또는 9,000불 언저리까지 조정이 오게 되면 그때 오히려 이제 비트 비중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알트코인들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 비트코인 조정 줬을 때 난 그냥 비트코인만 추가적으로 그럼 매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장님이 항상 차트 볼 때 저점과 고점 그리고 중간을 항상 보는데, 이거는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요 이제 지지 라인이라든가 저항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 결국에 그런 중요 지지와 저항 라인을 다 걸려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11,579달러로 이제 보니까 되돌림 자리가 0.786, 9,100달러고 0.618이 7,156달러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매수 기준을 잡았는데 의견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까 그리고 이 자리가 결국 이제 그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던 자리와 이제 비슷한 자리고, 20주 이평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보시다가 20주 이평선을 터치를 한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수 자리로 보시고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어차피 이제 상승장에서는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주면 거의 최대치로 눌러줬다라고 보시고, 20주 이평선에서 비트코인이 20주 이평선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 기준으로 잡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예. 다음으로요, 석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깐만요. 빠진 것 같아서. 자, 박빌부님, 석훈님이 도미너스 62%가 넘었는데요, 채널 상단 넘어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줬고, 안 넘어갔다고 이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와사비님이 지금 여기 트레이딩 뷰에 또 올려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고, 만약에 닿는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플랜, 이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올라가도 버틸 거예요. 올라가도 여기서 비트코인 채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저는 쫓아가서 매수하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수익 내는 걸로 이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미너스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동우님이 토론 이제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에 지금 이제 리플 589님이 다른 분들의 댓글에 리스펙, 존중, 존경 하시는 거 정말 리스펙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지 어린이 배과 사전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코린 여러분들도 의견도 리스펙 해주셨고, 굉장히 이게 어린이들 뭐 사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사람은 왜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왕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 이제 와이프를 왕비 대접을 해줘야지 내가 왕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상대방을 대접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누구나 이제 소중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논어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을 할 때, 무조건 뭐 칼로 살인한다, 총으로 살인한다, 이거 말고도요, 말로도 살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도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글 한마디도 항상 상대방을 생각해서 존중해주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유수진님이 비트마켓에서 알트 사서 홀딩 중인데
비트 도미넌스가 높아서 그런지 사토시 가격이 바닥이네요 해주셨고,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비트 마켓에서 산 알트코인 그리고 원화 마켓에서 산 알트코인 다른 거냐? 다른 거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둘 다 똑같은 그냥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비트 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산 거나, 알트코인을 원화로 산 거나 똑같은 알트코인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도할 때 내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남기고 싶으면 비트코인으로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원화로 내가 이거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원화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비트마켓에서 알트 홀딩 괜찮아요. 예, 괜찮은 겁니다. 이제 스티브 유님이 펀디 말씀해 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펀디엑스 체크를 해놨다가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좀 밀려가지고요. 계속 밀려서 다음으로 지금 DKK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옵적 구구님이 해밀리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이제 물어보셨고, 여기 뭐 큰 부기여왕님이 가입하시면 떡 돌려야 돼요. 액션제이님이 지난 영상 20개 정도 보셔야 가입들죠 해주셨고, CJ님이 정확하게 써주셨는데, 사람들이 참 짓궂죠. 반가워서 그런 거니 이해하시고요. 정식으로 가입하실 거죠. 본인 거래소 비밀번호 플러스 프라이빗키랑 초등학교 졸업장 두부 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써주셨습니다. 예, 농담으로 써주신 거예요. 또 이걸 진심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CJ님이 초등학교라고 써주신 거 보니까 20대가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가 아니라고 하면 국민학교로 쓰셨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라고 써주신 거 보니까 20대 독일계 여대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KK님이 써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막방아님이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 말 믿고 비트 저점일 때 사라고 했더니 다들 다 대박 나셨다고. 그래서 정작 저는 이제 이제야 본전인데, 저는 이제 IMF 총재 말보다 이장님 말을 더 믿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항상 틀릴 수 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수익 나셨다라고 했는데, 주변 분들이요, 제 말 듣고 수익 나셨다. 아마 이거는 막방아님이 그만큼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막방아님 말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예, DKK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리플이 577원까지 막 올라갔다가 550원까지 빠지길래 뭔가 이상해서 다른 코인들 봤는데 다 같이 빠지더군요. 물타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 전에 가격 빠지는 거 보고 얼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25원이 빠지더군요. 멀뚱멀뚱 넋이 나간 것 마냥 보고 있었네요. 근데 이거에 멀뚱멀뚱 넋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되면 뭐 이 정도 변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리플이 이번에 4,800원 지난 원화로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간다. 다음에 언젠가 넘어가겠죠. 언젠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변동폭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알트코인들 슈팅 나오면 여러분들 알트코인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어떻게 매도할 것인지 그 계획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지금 이제 뭐 고점 근처도 안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변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머릿속에 하얘지면 안 된다. 그리고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아마 577원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매수 계획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여기서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계획도 미리 있어야 되는 거고, 매도 계획도 미리 매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막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확신, 리플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여기에 내가 쫓아가서 이거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하는 겁니다. 불타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17년도 연말에 그때 이제 가장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뭐냐면, 초기에 처음에는 조금만 뭐 몇백만 원만 투자하시다가 막 불장돼서 끝에 올라가니까 그때 최고점일 때 막 부동산 팔아서 집 팔아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아니면 적금 깨서 넣으신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풀로 땡겨서 넣으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중간은 한다. 이렇게 처음에 조금 쌀 때 조금 사고 비쌀 때 많이 사는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QQQQDK님은 이런 뭐 상승장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에서도 이렇게 멘붕이 오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바로고님도 매매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겠네요. 기준 없이 진입을 하면 항상 그렇게 불편하실 듯. 그래서 분할 매수를 또는 분할 매도가 질지 아닐까 합니다. 좋은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명심하시면 돼요. 이 지금 바로고님이 써주신 내용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티르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김동주님이 경제위기 IMF 같은 시기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IMF 시기 이제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경매도 엄청 나왔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도 그때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이 어느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도 저는 일단은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라든가 돈이 풀리면서 그때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김티르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많이 올라도 무덤덤, 내려도 무덤덤, 보는 입장에서 편안해서 좋네요. 얘기해 주셨고, 시제님이 정답을 적어주셨는데, 정력, 쇠할 거 알면서도 곰부 배추 차를 왜 마시는데요? 아마 다 마음 가라앉히려고 그런 거다요. 이렇게 써주셨고, 예, 곰부 배추가 좋은 점은 이제 기침이라든가 마른 기침에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정력을 이렇게 또 다운시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곰부 배추를 마셔요. 근데 이거는 이제 농담이고,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일단 옵션 시장은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스트레스 강도가 큽니다. 아까 이제 뭐였죠? 제로드님이 그 마진 거래 얘기해 주셨지만, 아마 옵션 거래 하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은 이렇게 이거는 좀 크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거 플러스 매매 계획, 그리고 항상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금액적으로 쫓기게 되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마진 거래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만약에 레버리지를 써서 여기서 5배, 6배 레버리지 쓰게 되면 두 다리 뻗고 못 자겠죠. 마음이 항상 불편할 겁니다. 막 불안하고, 그 불안한 게 아마 제 얼굴이 영상에서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성공 투자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은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그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금 관리입니다. 여유로운 자금 관리가 돼야지만이 이 두 가지가 딱 됐을 때 투자를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포지션 생각하실 때 내가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포지션인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아까 제로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마진 거래를 비트맥스에서 하는데 잠을 잘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두 다리를 못 뻗고 잔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마진 거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해를 보고 그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마진 거래를 하는데도 내가 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돼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마음의 어떤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의 평정심만 유지하면 돈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아까 이제 다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다 때가 있는 거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다 때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때를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뭐 질문,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